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입니다. 제 뒤에 있는 사진은 1968년 1월 23일 북한에 의해서 납포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호 83명의 승조원들이 이렇게 납포되어서 끌려가 원산항에 끌려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1968년 1월 23일 그해 1월 21일 김신조 31명의 청와대 습격 사건이 있었고, 그 이틀 후인 1월 23일 미 해군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에 의해서 강제 납포가 됩니다. 해적질 당한 거죠. 근데 문제는 그 83명 33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가 결국 미국의 굴욕적인 협상 끝에 미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굴욕적인, 왜 83명, 정확히 한 명은 죽었기 때문에 82명이죠.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굴욕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335일 동안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심한 고문과 학대,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이 82명 돌아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 시간으로 9월 17일 법원에 무려 60억 달러 손해배상을 갖다가 해라 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원고였고, 피고인 북한은 묵묵부답 어떻게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국 걸석 재판이 되고, 걸석 재판이 되면은 아마 원고들의 그 요청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큰데, 왜 60억 달러냐 하니까, 이 보면 지금 82명, 그 당시 이제 사망자까지 83명 및 그 유가족들 한 170명이 보면은 지난 17일 보니까 푸에블로 이 170명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83명 승조원 중에 살아있는 46명에 대한 부분 판결을 내려달라. 근데 이 부분 판결만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입니다. 미국의 GDP, 북한의 GDP, 북한의 1년 GDP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으로 봐서는 자기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업보, 김일성이 저질러 놓은 그 업을 갖다가 지금 세월이 무려 52년이 지나서, 반세기가 지나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지금 보면 60억 달러, 약 7조 원, 그거 못 받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게 뭐냐니까 한 여인의, 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미국과 북한의 그런 공식 외교 라인 간의 접촉과 별도로 북한을 옥죄는 그런 결정적 결과를 갖고 온 것이 바로 오토 원비어 사건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가서 숙소에서 그 무슨 선동하는 그 벽보 그거 띄워다 갖고 갔다가 이른바 반공화국주의로 잡혀서 북한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여러 협상 끝에 미국으로 돌아온 지 며칠 안 돼서 사망했죠. 그때 오토 원비어 군의 어머니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5억 달러 6천억 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결국 보면은 북한 이른바 석탄, 무연탄 실어 나르는 슬그머니 이른바 밀반출하는 그 북한의 화물선을 갖다가 미국 해군이 납포해서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그것을 갖고 처분하게 되죠.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승소한 이 결과물을 갖고 북한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베를린의 유스텔 영업정지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북한의 예치금으로 보이는 미국 내 유명 금융사인 JP 모건이나 뉴욕 멜론, 웰스파고 세 곳에서 2,379만 달러를 찾아냈고, 이런 부분들이 일단 보면은 아직
그 정보 공유를 위한 법원 차원의 보호 명령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옛말에 우리 일부 하모니면 5월 비상이라고 그랬죠. 한 여인이 한을 품은, 물론 남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일부보다 일모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그 억울한 죽음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미국 법원에서 5억 달러 손해배상 승소 판결을 얻었고 또 그런 흐름 속에서 푸에블로 승조원 및 그 가족 170명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또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살아있는 46명의 그 승조원들이 보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했냐 하니까 하루에 335일 동안 강제 억류되어 있었는데 하루에 1만 달러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1만 달러 그 다음에 돌아와서 50년 지나는 기간 동안 50년 동안 돌아와서 그러니까 68년 12월 23일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50년 동안 이들이 미국에 돌아왔지만 트라우마와 정신적 그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을 갖다 1년에 3,350만 달러 335입니다. 3,350만 달러 이렇게 계산해 갖고 이자율까지 계산해 보니까 대략 이 46명에 대한 보상, 북한이 보상해 주어야 될 피해액이 대략 60억 달러, 약 7조 원이 되고 나머지 이제 재판부의 최종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최종 판결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와는 별도 이 46명과 별도로 가족 및 유족들의 피해까지 더하면은 아마 역대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북한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합니다. 괜히 잘못 얘기 꺼냈다는 하나는 괜히 동티가 나죠. 미 국무성에서 외교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국방성에서 외교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미 법원은 그것과 별도로 미국 시민의, 미국 국민의 어떤 미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다가 지키고 그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징벌적으로 이와 같이 거액 약 7조 원에 달하는 그 배상 판결 조만간 곧 날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가슴이 답답할 겁니다. 만약에 미국 법원에서 판결 났다 그러면은 그거 갖고 미 국무성에서 얘를 대화한다 한들 뭔 수가 있겠습니까? 또 그 미 국무성과는 별도로 미 재무성 차원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 이렇게 저렇게 숨겨놓은 그 돈들, 흔적들을 갖다가 샅샅이 살펴보고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아마 오토 원비와의 가족들 마냥 이번에 푸에블로 승조원 및 그 가족과 유족들을 보면 찾아내서 암류하고 아마 현금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겁니다. 북한으로부터 가까워하죠. 마침 보니까 오늘 미국에서 그러니까 9월 19일 현지 시간은 9월 18일이죠. 미국 금요일부터 올 11월 3일 이제 한 달 한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대선 사전 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과연 누가 승자가 될지 불분명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지금 트럼프가 되었던 또 바이든이 되었던 지금 비슷합니다. 어떤 누가 되더라도 대중국 강경 노선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하나된 의견입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과거 2000년, 2001년경에 당시 미 상원의 외교위원장 할 때는 굉장히 친중적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세월이 바뀌었고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당초 미국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너무 조기에 이빨을 갖다가 손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미국하고 붙어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이른바 화웨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서로 영사관을 갖다가 폐쇄하고 난장판이 벌어졌죠. 근데 지금 전문가들의 공통적 의견은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한다 하면은 오히려 더 정교하게 중국을 옥죄하려 들 것이고 중국을 옥죄는 그 이른바 불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중국을 옥죄면서 북한만 옹야옹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보면은 내 친구다, 사랑하는 편지를 받았다, 빅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트럼프가 낫지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순간 오히려 북한으로 봐서 더 갑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와중에 마침 푸에블로 승조원, 생존 승조원 및 가족, 유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60억 달러, 한화로 약 7조 원에 달하는 그런 소송, 마지막 부분 재판을 갖다 부분 판결을 내려달라 하고 17일 법원에 요청을 했고 조만간 곧 결론이 날 겁니다. 북한으로 봐선 가슴이 답답할 일이죠. 이렇게 보면서 그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항상 느끼는 바입니다만은 그 당시 1968년 1월 21일 한국에서는 청와대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인 1월 23일에는 푸에블로 납치가 있었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1월 30일 구정공세가 베트남에 있었고 미국은 존슨 정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그야말로 이쪽 한국에서는 82명과 시신 항구에서 83명의 푸에블로가 잡혀갔고 그 푸에블로는 지금도 평양에 있습니다. 지금 대동강이 덕하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덕하니 전시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또 저쪽 베트남 사이공에서 현재는 이제 호지민시입니다만은 다음에 월맹군은 집중적으로 미국을 난타해서 결국 그해 4월에 존슨은 갖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른바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결국 아시아인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닉슨 독트린을 갖다가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닉슨 후보가 그해 당선이 되죠. 그리고 닉슨 후보는 그 다음 69년 집권하자마자 본인이 대선 공약했던 부분을 이른바 구암 독트린으로 실천에 옮기게 되고 주한 미군 중에 7사단도 빼고 베트남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미국을 상대로 크게 보면 한탕했던 김일성의 그 업보는 고스란히 반세기를 지나서 그 손자의 목을 옥죄고 있고 그 손자의 목을 옥죄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김정은 재임 기간 중에 보면은 저질렀던 오토 원비호 군에 대한 가혹행위, 학대, 그야말로 반인륜적 처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오토 원비호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곧 이 세상을 떠버리자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죽기 살기로 북한을 상대로 투정한 결과 결국 미국 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결을 얻어냈고 그 오토 원비의 그 케이스가 결국 푸에블로 승조원들도 이제는 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억울하게 당할 일만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귀고 있을 일은 아니고 북한을 상대로 일단 금전적으로 그야말로 압박을 가하고 실제 여기저기 숨겨놓은 비자금들 찾아내서 현금화해서 북한을 혼내주자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마침 오늘 그 9.19 합의 2주년이고 또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의 강료들은 지금 북한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해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변죽을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국제 정세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예정된 전쟁은 지금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보면 푸에블로 승조원 그 승조원 가족 유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60억 달러 손해배상 우선 부분 판결을 내려달라 그리고 곧 조만간 부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과는 더 껄끄러질 수밖에 없다. 결국 보면 그런 가운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면서 이른바 사랑의 구애의 세레나데를 부르는 문재인 정부는 자칫 잘못하면 자칫 잘못이 아니죠. 거의 보면 외교의 도토리, 어떤 개밥의 도토리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